네, 그 다음 종목은 지누스라는 기업입니다. 지누스는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에요. 2019년도 10월 달에. 2004년에 세계 최초로 침대 매트리스 인박스 이걸 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 매트리스는 이 포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되게 작습니다. 이렇게 그걸 압축을 해가지고 포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압축 매트리스를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다? 막대한 물류 비용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요. 원래 매트리스는. 왜냐면은 매트리스 단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매트리스 단가 대비 이 운송 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매트리스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이제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매트리스 위주로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중국이라든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 넘어오는 매트리스를 쓰게 되면 좋은데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결코 싼 게 아니죠. 제조 단가는 싸겠지만 운송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근데 진호수는 이게 운송이 가능하게끔 압축 포장을 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다른 국가에다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이걸 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트리스 시장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이 전체 요 화면을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좀 작아서 한번 보시죠. 자, 이거 보시면은 시장 규모 이때 2018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2019년도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전체 매트리스 시장 규모의 금액이 있는데 이게 100만, 1000만, 1억, 10억, 네, 70조 원, 70, 오, 엄청나 크네요, 이게. 이게 지금 온라인 규모가 16%예요. 전체 매트리스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이 16%인데 이 지노스가 미국 내입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한 요 정도 되고 100만, 1000만, 1억 그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누스가 차지하는 게 매트리스 시장 전체 매트리스 시장에 차지하는 게 미국 내에서 4.4%나 되고요. 온라인 쪽에서는 무려 27%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1위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2015년도 아마존 베스트셀러 상품에 오르면서 미국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요. 2015년도는 18.4%인데 최근에는 이제 27.3%까지 올랐고요. 아마존의 온라인 매트리스 넘버 1부터 넘버 10 중에서 1, 2, 3, 4, 5, 6 위를 다 지누스가 차지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시장지를 갖고 있죠. 미국 매트리스 수요가 전통적인 제품이 뭐냐면 스프링 침대잖아요. 그쵸? 뭐 포켓 스프링이 됐든 뭐 아무튼 스프링인데 지금 스프링이 아닌 쪽으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어요. 에어베드, 폼 베드 이런 쪽으로 이제 스프링이 아닌 공기나 뭐 어떤 폼 같은 거. 근데 지누스는 이제 폼 매트리스 비중이 좀 높습니다. 이 매트리스를 뭘로 만드냐면 그 신발 밑창 보면 이렇게 쿠션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 직원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정직원 이 개념보다도 사실상 뭐 알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쪽 사람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월세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사 비중도 높고 그러니까 침대를 무겁고 비싼 스프링 침대가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스프링이 아닌 쪽의 침대 수요가 앞으로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미국 진출 후 2018년도에 한국, 호주, 2019년도는 중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 진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는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등으로 시장을 좀 확대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성공사를 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어요. 악재가 한 번 있었는데 미국에서
반덤핑 제소에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 매트리스 업체 측면에서 뭐냐면은 지누스가 너무 잘 나가는데 지누스가 생산하는 곳이 해외다 이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굉장히 저가에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면은 이건 좀 이 경쟁에서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이 반덤핑 이슈를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들이 준비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이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중국과 베트남 생산을 반덤핑으로 딱 묶어버리니까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어디로? 인도네시아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공급 물량은 모두 지금 인도네시아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반덤핑 제소를 하더라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쪽에서 인터뷰 내용은 뭐냐면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과거에 2015년도에도 이러한 상황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옮겼는데 인도네시아는 네, 이게 반덤핑 이슈를 제소할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게 이제 회사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 정도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올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저께 자료를 준비했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일단 얘들이 오프라인 쪽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매장도 갖고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어떤 샘플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쪽에서도 판매하고 온라인 비중이 가장 높죠. 아마존 위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구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쪽 소비 업체들이 완전히 지금 좀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은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로 봐도 수혜주까지 아니더라도 코로나 이제 방어주로 봐도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실적에 대한 변동폭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간 실적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자로 잰 듯한 이렇게 고성장이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률도 네, 완만하게 15% 정도 수준, 14% 괜찮죠?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이 앞으로 3년간 네, 이거 좀 좋아요. 네,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8%의 아주 높은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연평균 23%씩 오를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죠. 네, 분기별로 한번 실적을 추정을 해보면은, 실적이 추정이 아니고 이게 나온 거죠. 일단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 기업이 지금 2014년도 미국 진출 이후에, 재작년에는 한국, 호주에 진출을 했고, 네, 우리나라 뒤늦게 진출했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중국, 인도,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에 진출했고, 올해는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에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이렇게 꾸준한 그쵸 침대에 대한 수요가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이사철인 봄, 가을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그쵸 변동폭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적 이슈 없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앞으로도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때 어느 정도 올랐다? 49% 매출액이 1, 2, 3, 4분기 각각 49%, 26%, 12%, 49%가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1분기 307%, 126%, 7%, 233%가 올랐습니다. 엄청난 고성장이죠. 네, 굉장히 높은 성장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이 결국은 이제 여러 국가에 진출을 하면서 이런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일단 매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규모의 경쟁에서도 좀 우위를 차지할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그 이런 폼 매트리스 네, 매트리스 시장에서 지금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잖아요. 1위의 의미가 자 1위 1위의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1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을 기준으로 1등이죠? 바로 매출액이죠. 그쵸? 매출액을 기준으로
1위. 자, 매출액이 1등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생산량이 1위라는 뜻이죠. 생산량. 생산량이 1위라는 것은요, 원자재 구입 금액도 1등이에요. 맞죠? 잠시. 그쵸? 요걸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매출액 1위는요, 생산량도, 생산을 제일 많이 한다는 얘기고, 생산할 때는 원자재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구입 금액도 1위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자재를 많이 구입한다는 것은 원자재 매입 단가가 낮다. 이거죠. 원자재를 경쟁사보다 싸게 사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률이 경쟁사보다 높다는 뜻이죠. 즉, 같이 판매를 하고도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지누스가. 이게 1위의 경쟁력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원자재 매입 단가가 경쟁사 대비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높아요.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죠. 많이 번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연구 개발비가 1년에 한 7% 정도를 써요. 새로운 침대 매트리스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럼 경쟁사 대비 더 좋은 제품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위가 1등 기업이 계속 좋아지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기업을 놓고 볼 때 괜히 이상하게 주가나 차트 같은 걸 보면서 아우 3등 기업이 주가가 좀 싸 보이네, 이렇게 사면 안 돼요. 오히려 주가가 높은 거, PR도 높고 이걸 사는 게 맞습니다. 그 기업이 성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등 기업, 그래서 저는 항상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지? 이걸 먼저 본 뒤에요. 그 제품을 만든 것이 시장 내에서 1등인지 2등인지를 항상 따집니다. 2등이다, 3등이다? 그럼 관심을 안 가져요, 저는. 1등 기업이 진짜입니다. 더 많은 돈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거죠. 자,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적 실적이에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나 증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매출 원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매출 원가율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그 고정비 절감 효과 때문에 원가가 낮아지고 판관비도 낮아지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인건비라는 고정비 있죠. 고정비. 등의 고정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매출액이 오를 때 인건비가 이 고정비가 함께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액이 오르면 오를수록 영업이익 폭이 커지는 구조예요. 비용이 함께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이게 이제 TDI하고 MDI가 이제 우레탄 소재를 말하는 건데, 이게 동성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죠, 우리나라에선. 요게 지금 석유화학 쪽에 지금 그 유가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요런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낮아졌는데 판가는 그대로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진율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또 이제 있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영업이익률이 9%에서 13%로 올랐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46%가 증가를 했는데, 한번 분기별로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보시면은 1분기 때가 전년 대비 굉장히 크게 올랐죠. 510%가 올랐네요. 2분기 때는 33%, 3분기 때는 그래도 6% 증가, 4분기 때 106% 증가, 굉장히 높은 지금 성장을 좀 보였죠. 이런 기업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업. 그래서 이제 지누스는 2019년도 4분기까지 나왔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지누스에 대해서 뭘 기다려야 돼요? 2020년도 1분기 실적을 기다려야죠. 1분기 실적이 지난해 1분기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과거보다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현재보다 앞으로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보다 올라가야 되죠, 실적이. 그래야지 주가 상승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올해 1분기 때 한번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겠죠. 5월 15일이면은 그때까지는 실적 발표를 다 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를 네. 그때 한번 좀 지켜볼 필요도 있고 지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추정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실적은 전년 대비 한 요 정도 오를 것 같다. 네, 19% 정도 오를 걸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오르네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36%, 2021년도 실적이 가장 높은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을 사게 된다면은 내년까지는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년도 성장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2019년도부터 앞으로 2022년도까지 연 평균 21%의 매출 성장, 주당이익 성장이 있을 것으로 일단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자 현재가가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그쵸? 한번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네, 이게 주가가 여기서 갑자기 이게 하한가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 무슨 악재가 나왔는데 이게 뭐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미국 쪽에서 제소했다는 거 있죠. 반덤핑 제소. 이제 그게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갑자기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악재다 싶어가지고 다 내다 판 거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 쪽은 반덤핑에 해당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무슨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여자가 매트리스의 그 포장 케이스 있죠. 케이스. 시트. 그걸 벗겨내고 그거 누웠나 봐요. 그 벗겨내고 누우면은 거기에 약간 유리가루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침대 만들 때 좀 침대 어떤 탄성이라든지 이걸 높이기 위해서 아마 유리 아주 얇은 법 이렇게 넣나 봐요. 그런 것들이. 근데 보통 매트리스 폼들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진호수만 있는 게 아니라 매트리스 폼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눕고 나서 보니까 등이 되게 가렵고 아무튼 뭐 피부병 같은 거 막 걸린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고 얘네들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상품의 위험 뭐 그런 거 있잖아 안내문 이런 것들 적어놨어요. 매트리스 그 시트를 벗기지 말아라라고 벗겨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 사전에 다 고지가 돼 있는 거거든요. 다 했는데 그 여자가 이제 그걸 무시하고 이제 하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냥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다시 알려지면서 일단 다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고 그러다가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좀 11%나 일단 증가를 했네요. 자, 11%가 오른 지금 주가 상황에서 이 종목을 사게 된다면 우리가 1년 보유 혹은 2년 보유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한 56%의 기대 수익률이 납니다. PR은 제가 PR을 한 16 정도로 좀 줬어요. 이 기업의 적정 PR을 아직은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적정 PR을 좀 잡는데 이렇게 그렇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일단은 한 요 정도로 16 정도 요 정도 주는 게 좀 적정 PR 아니냐. 그리고 얘들이 상장하자마자 이제 PR이 한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간 거 보니까 목표 PR 한 적정 PR 한 16.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추정 실적에 따른 PR이 지금 10.2거든요. 그럼 10.2면은 16까지 올라가겠죠? 2021년도면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PR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괴리율이 더 높아지죠. 괴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여력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0년도 실적에 따른 목표 주가는 한 10만 8천 원 정도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한 56%, 매우 높죠. 이 정도면은. 높고, 중요한 거는 2021년도입니다. 내년까지 보유하게 된다면은 무려 113%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우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목을 함부로 사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코로나 이 확산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시장에 지금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사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나 일반 소비재, 오프라인 쪽에서 구매하는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실적이 언제 회복이 될지가 이게 예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누스 같이 온라인 기반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기업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변동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된 그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재만정성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최근에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유동 비율이 172%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0%가 넘었습니다. 제조업은 120%가 넘으면 안전한 거죠. 근데 172%니까 안전하고, 재고 자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당좌 비율이 126%나 되는 거 보니까 이거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유동 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보다도 얼마나 많느냐. 재고를 빼고 계산하더라도 무려 126%라고 하니까 안전하죠. 자, 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죠. 네,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도 충분히 상관없습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들을 다 갚을 수 있는,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이 얘기입니다. 네, 차입금 비율도 19%면 아주 낮아요. 꽤 낮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 요즘 은행에서 기업들이 지금 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일반 기업들은 다 대출을 끼고 사업을 해요. 그러면 대출을 끼면은 이제 이자가 나가잖아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영업이익하고 이자 비용하고 비교한 겁니다. 이 8.1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8배가 더 많이 번다는 얘기죠. 즉 이자를 충분히 갚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퀴즈.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도 못 갚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퀴즈. 네. 네, 그러나, 네, 맞춤법이 틀려가지고, 네, 좀비죠? 존비가 아니라, 네,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기업을 평가할 때 이걸 요즘 많이 봐요. 재무안정성, 그리고 사업성이랑 같이 봤을 때, 얘들이 이자를 얼마나 내고 있는데, 이자를 낼 만큼 충분하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 좀비 기업이냐? 아니냐? 최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도 낮은 기업은 조심해라.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금 확보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잖아요. 기업들이 어디서 대출 받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대부분 이제 주식도 있지만 채권으로 많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을 받는데, 그럼 채권을 투자자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산단 말입니다. 다들 현금이 중요하니까. 자기들도 지금 뭐 투자할 때가 아니고 갚아야 될 돈, 카드빚도 갚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그 채권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각 은행이나 기업들도 돈이 지금 없으니까 기업들의 채권을 못 사는 구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자금을 좀 확보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자 보상 비율로 기업을 좀 평가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도 낮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누스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